이어서 성리학의 이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핵심 이론은요, 바로 성과 리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리라는 것인데요. 성리학은 무엇보다도 어떤 리를 중심으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리라는 개념은 원래요, 도교 불교에서 온 개념이에요. 자, 도교 불교에서 온 개념이 유교를 거쳐서 성리학에 의해서 성증리로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도교 불교 사상에 의하면요, 자연계, 모든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연계를요 조직하고 또는 어떤 자연계가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보통 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연이라든가 우주가 조직되고 생성되고 유기체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중심, 축, 법칙,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리라는 것이에요. 리가 없다면은 우주 만물을 포함한 전 자연계는요, 혼돈과 혼미 상태가 되겠죠. 자, 혼돈과 혼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자연계를, 인간 세상을 포함하는 전 자연계를 조직하고 질서화시키는 어떤 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는요, 모든 만물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근본 법칙과 원리예요. 자, 그랬는데, 자, 유교에 와서는요,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냐면요,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물은 있다,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요, 만물이 추구하는 윤리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로서의 리가 또한 그 함께 또한 부과되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리가 예, 만물의 어떤 지켜야 어떤 이념이나 윤리로서의 리로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우주의 조직 생성 원리로서의 리가요, 인간 사회가 따라왔던 규범이나 윤리, 가치로서의 리로 인간 세상 속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유지된 어떤 규범이나 윤리, 도덕이 바로 이 리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교하고 그러면요, 도교, 불교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불교는요, 어떤 자연, 현 우주, 어떤 이 세상을 벗어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이 세상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경험 이전의 세계, 선엄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불교는요, 이 세상을 보통 초월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교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인정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연과 인간을 똑같이 봐버려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요. 그래서 도교는 보통 자연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간을 버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버렸고 도교는 인간을 버렸다. 자, 그러면 인간 세상을 찾아낸 것이 바로 유교예요. 자, 유교는요, 바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윤리로서의 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리가 인간 세상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유교에서는요, 인의예지신이라는요, 5가지 규범, 윤리를 인간 세상은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어떤 이념 가치로서의 리가 발전합니다. 유교에 와서는요. 자, 그러면 성리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리학에 와서는 리가 우리의 심성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외부적인 규범과 윤리로서만 이게 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중심 원리인 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리를 부여받았다는 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뭐를 본성으로 받았냐면요,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을, 또는 이걸 보통 명덕이라고 합니다. 명덕을 본성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가치적인 이념이 있어요. 이념 가치, 인간의 이념 가치가 바로 인의예지인데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개념을 보는 바로 인의예지를 보통 가치적인 이념이라 한다면요. 본성이라는 개념은요. 자연적 성향,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 또는 이념 가치로서의 어떤 타고난 본성을 보통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이면서 좀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인의예지의 네 덕을 갖고 태어난다. 자, 이게 이제 도불, 유교, 성리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인간의 본성은 리에서 바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와서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 성정리, 성은 리인데 본성은 바로 리다. 자, 리에서 온 게 바로 뭐냐면은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이다. 이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리학 이전에요, 또는 보통 그 불교와 도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은요, 이와 기의 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는 보통 운동성은 없어요. 보통 무의하다고 그러죠. 작용하지는 않고요. 어떤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어떤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진행하는 어떤 법칙이고, 만물이 따라야 될 어떤 조직 질서이면서 만물이 따라야 될 어떤 가치이기도 해요. 자, 이런 리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기가 합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기의 합으로 보통 만물이 생성되는 것이요. 보통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가 음양이라는 두 개의 기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 이기가 서로 상호 교섭하고 움직임으로써 오행을 낳았고, 오행에 의해서 만물이 보통 생성되었다고 보통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은 이와 기의 합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리는요, 보통 이 태극에서 온 것입니다. 태극은요, 어떤 총체적, 포괄적 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플라톤 사상을 배웠을 때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선 이데아 중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 속에는, 각각의 사물 속에는 리가 들어있는데, 리 중에 리, 전체적인 리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리를 어떤 포섭하고 전체적인 리가 영향을 미치는 리를 보통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 속에 들어있는 리는요, 태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리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만물에다 똑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만물은 다 리라는 것이에요. 만물에 똑같은 리.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걸 기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라는 것은요, 만물을 채우는 물질이고 에너지이기도 해요. 이건 에너지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작용성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채우는 물질이고 에너지인 이 기는 만물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물은 이와 기의 합인데 뭐의 차이? 즉 기질의 차이로 만물의 구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리라는 것은요,
보통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야. 불교의 개념에 의하면은요, 어떤 지금 현재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자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것도 이걸 보통 순수 이념의 세계 또는 근본의 세계 또는 선엄의 세계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선엄의 세계에 있던 것이 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요, 이와 기가 합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는 기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와 관련지었던 어떤 사물의 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본연지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연지성은 불교 개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우리 현실 세계 말고 저 세상의 어떤 본성으로서 이 본연지성, 이거는 완전 순선이에요. 지구지선하는 것이에요.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완전한 어떤 성품이에요. 자, 뒤에서 온 이 본연지성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본연지성이 있었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현실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와 기가 합쳐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성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바로 기질지성이에요. 자, 본연지성이 있었고 후차적으로 선엄 세계에는 본연지성이 현실 세계, 경험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질지성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자, 기질지성은 뭐냐면요, 바로 이와 기가 합쳐진 것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이 기에 떨어진 것, 본연지성이 기에 갇힌 것, 또는 본연지성이 기와 합쳐진 것. 뭐 이렇게 저 순구와 순수했던 리가 이 세상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와 합쳐졌다. 자, 그래서 생겨난 성품이 바로 기질지성이야. 자, 본연지성, 기질지성 말은 원래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기질지성은 기 속에 리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와 리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요. 기질지성을 보통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본연지성에서 온 본성, 본성하고 기에서 온 기질.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기질지성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죠. 본연지성은 저 선엄 세계에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유교라든가 또는 보통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성은 바로 기질지성을 말해요. 자,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서 온 본성하고 기에서 온 기질을 포함하고 있다. 합쳐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본연지성은 그러니까는 본성은 이 완전한 본연지성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이쪽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자, 본성은 이제 본연지성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 본연지성은 순선한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선만 있는 것이에요. 본연지성으로 받은 이 본성은요. 그러면서 이때 본성은요. 또한 어떤 그 이념 가치로서의 리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념 가치로서의 받은 본성을 보통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은 자연적 본연지성에서 바로 온 어떤 자연적 성품을 말할 때는 본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윤리, 가치, 이념으로서의 리로 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본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인간의 선천적 본성은 순수한 본성인데 인의예지라는 어떤 윤리적 규범을 그 본질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성은 보통 윤리 개념, 윤리 가치 이념으로 볼 때는 인의예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인의예지는 보통 보면은 주자가 말하는 명덕이에요. 자, 밝은 덕을 갖고 있고 기질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선하고 완전한 이 본성은 어떻게 보면 기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성이 완전히 추출되려면, 발현되려면은 뭐의 방해를 극복해야 될까? 바로 기질의 방해를 극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리와 기의 합이기 때문에요.
리는 스스로 작동하지 못하고요. 기가 있어야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고난 어떤 이니에지나 어떤 이념을요. 실현할 수 있는 도구예요. 만약 기가 없으면 이니에지가 아예 자체가 발현되지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리라는 어떤 숭고한 이념이 발현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는 도구이면서 수단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 번 기는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리의 발현을 방해하고 제약하는 요소예요. 자, 기는 리가 발현될 어떤 통로, 수단이면서도 리가 발현될 때 필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리념의 본성의 발현을 방해하고 제약하는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기는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질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은 발현되는데 제약이 되고 방해를 받게 되겠죠. 자, 성리학의 기본 관점은 이겁니다. 이니에지라는 어떤 네 가지 덕이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덕의 내재론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심성을 설명을 해본다면요. 리에서 온 명덕, 이니에지의 덕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모든 인간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기질이 이제 차이가 있죠. 이게 얇은 기질을 가진 성인, 또 중간 기질을 가진 범인, 아주 나쁘고 탁한 기질을 가진 아구가 있다. 즉 기질이 맑을 청, 순수할 수, 막히지 않고 통할 통. 기질이 맑고 순수하고 두루두루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면은 성인에 가깝고,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갈수록 기질이 청수통하죠. 반면에 이 동그라미 깊은 쪽으로 갈수록 기질이 탁하고 섞일 박, 치우칠 편, 치우치고 잡다하고 잡스럽게 섞여 있고 혼탁하고 잡스럽고 섞여 있고 치우쳐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청수통 탁박편의 어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야. 이 차이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요. 스펙트럼화되어 있어요. 이 기질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와요. 자, 아구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식물이 되겠죠, 이때는.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이런 식으로요. 기질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적인 심성관은 이렇습니다. 즉 본성, 본질, 이니에지의 명덕은 다 똑같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갖고 태어난다. 자, 그런데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성현, 범인, 아구, 꼭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요. 수백 가지 인간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리학에서 어떤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무서운 이론인데요. 이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요. 지적 능력과 도덕성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청수통이기 때문에 이건 딱박편이고 지적 능력과 도덕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성리학에서 신분을 따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분, 직업, 위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는 바로 기질의 차이, 기질의 차이는 지적 능력과 도덕성의 차이. 그래서 그 옛날 유학자들이 또는 유교에서 어떤 그 아무나 결혼 안 하고요. 어떤 좋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하고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기질의 차이였어요. 지적 능력과 도덕성의 차이. 좋은 기질을 가진 또는 좋은 기질을 가진 가문들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성리학의 관점은 또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만물이 똑같은 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인물성은 동론이라는 것이에요. 인성과 물성, 인간의 성과 동물의 사물의 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만물이 동일한 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리는 리끼리 통하지만요. 이 성인은요. 이 기가 약하기 때문에 성인은 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성인은 이 리가 발현돼서 사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군자라든가 치자가 수기를 잘 해놓으면, 수기를 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를 잘 보존하고 발현하고 있으면 이게 사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물성, 인간의 성과 사물의 성은요, 같은 동일한 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성의 확립은 물성, 자연계도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 관점은 인물성 동론하고 인물성 연계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이 기질을 제거하는 것이죠. 기질을 제거하면서 이 본성이 바깥으로 출현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본성의 발현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 되죠. 그러면 기질 제거와 본성의 발현의 과정이 바로 이 수신이라고 봤어요. 학문의 목적은 수신이죠. 수신은 바로 기질 제거였기 때문에요. 그 보통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데 이걸 수기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수신은 수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신 수기를 해놓으면은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스리는 자, 치자 또는 군자는요, 수기를 전념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수기하면은 사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와 사물은 동일한 한 가지 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수기, 특히 치자라든가 다스리는 자라든가 군왕이라든가 군자가 수기를 해놓으면요, 이게 치인치사로 나타나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사물조차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수기가 원인이 되어서 치인치사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성리학에서는 보통 본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이 되는 수기를 해놓으면은요, 말단이 되는 치인치사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나타난다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군자는 근본이 되는 수기에만 전념이 하고 말단이 되는 치인치사에 관한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학문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유학은 바로 수기를 위한 학문이에요. 수기는 바로 기질 제거거든요. 기질 제거를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수기한 다음에 치인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수기는 치인치사를 불러온다. 수기가 원인이 되어서 치인치사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학문에 적용해 보면요. 수기에 관한 학문인 유학, 성리학만 양반사대부의 학문에 포함된다. 양반사대부는 이 성리학, 유학하기만 해도 바쁘다라는 것이죠. 근본에 관한 학문만 하기도 바쁘다. 그러면 말단인 치인치사에 관한 학문, 수기가 되면은 자동으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치인치사에 관한 실학, 그러니까 농학, 공학, 상학이라든가 과학, 또는 사물에 대한 탐구, 사물에 대한 어떤 분석은 양반 사대부가 할 일은 아니다. 양반 사대부 학문에서 제외되고 이거는 중인 이하층에서만 담당하자. 그래서 보통 실학은 보통 조선시대는 중인 이하층에서 보통 담당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질 제거예요. 기질이 제거해야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명덕, 본성은요, 기질에 가려져 있어요. 기질에 어떻게 보면요, 기질에 갇혀져 있다. 기질에 감옥살이 하고 있다.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문은 바로 기질 제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기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기질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해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경물 취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사물의 이치를 격하고 파악하고 취지, 알매 도달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경물 취지. 그러니까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또는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또는 나의 기질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떤 기질의 문제점, 뭐가 선인지 악인지, 사물의 이치가 뭔지, 이런 어떤 경물 취지를 해야만이 바른 뜻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의 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경물 취지를 하게 되면은 경물 취지가 그래서 제일 먼저 와요. 자, 그래서 기질 제거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인식론적인 어떤 노력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뜻을 성실한 뜻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물 취지와 성의 정심을 하는 것이 바로 기질 제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질 제거되면 이제 본성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경물 취지와 성의 정심. 자, 그래서 이 경물 취지를 보통 궁리라고 그래요. 궁리. 보통 유학에서는 거경궁리를 생각하거든요. 사물의 궁극적인 리치를 탐구하는 어떤 궁리가 바로 경물 취지인데, 근데 이 경물 취지는요, 막 마음이 혼돈되고 어수선하고 방만한 마음일 때는요, 이게 경물 취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이 방이라고 어수선한 마음을요, 안정시키는 것이 경이라고 그래요. 자, 거경. 그의 경에 거한다. 즉,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걸 성성, 마음이 깨어있는 거, 마음이 깨어있고 집중하는 거, 이걸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경 경리를 먼저 한다, 경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궁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궁리를 하게 되면은 성의 정심이 되면 바로 이게 수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수기. 자, 그 대학의 팔조목이라고 그래서요. 주자는요. 대학장부라는 대학을 주석해 놓은 책에서요. 학문의 순서로서요. 또는 선비가 해야 될 일로서요. 8조목, 8가지 순서를 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순서는 바로 8가지 순서 조목으로 나오는데요. 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는 8가지 조목을 제시해 놨어요. 이 순서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보겠습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하는 것이 바로 수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의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이죠. 이게 바로 수신이에요. 이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치인치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수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치인치사일 텐데 이게 바로 제가치국 평천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수신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요. 이 경물치지 성의정심은 수신의 내용이 되는 것이요. 수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결과, 수기의 결과인 치인치사라고 했으면 제가치국 평천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기질을 제거하면은 본성이 실현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요. 성리학의 어떤 학문관과 심선관, 기본 이기론적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